오늘은 전 시간 이어진 문장에 이어서 문장의 짜임, 아는 문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몇 개가 만나서 한 문장을 이루냐에 따라서 혼문장, 겹문장으로 나뉘고요. 자, 겹문장의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이 연결어휘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오늘 공부할 거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 아는 문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이 뭡니까, 여러분?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적 요소죠. 주어 역할, 서술어 역할, 보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 총 7개의 성분이 있습니다. 문장이 그러한 주어가 되기도 하고요. 문장이 서술어가 되기도 하는 걸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문장 성분이 되는 걸 우리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는 문장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가 나를 속였다. 문장 하나. 무엇이 드러났다? 문장 2개죠.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에 무엇 자리가 비어있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이게 바로 주어 자리인데요. 그가 나를 속였다라는 문장을 주어 자리에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속였다가 주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속였다라는 서술어를 그 형태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형태를 약간 변형시켜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가 나를 속였음이 드러났다로 바꿔줍니다. 자, 속였다가 속였음으로 바뀌죠. 음슴체로 바꾸는 겁니다. 한때 유행어였죠. 너 지금 뭐함? 나 밥 먹음. 너 뭐함? 나 게임함. 이런 식으로 음슴체 많이 썼었잖아요. 그게 바로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이 되어야 하잖아. 그래서 동사인 속였다를 명사형인 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나를 속였음, 이 문장 전체가 주어가 되고요. 드러났다가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격조사 이가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나를 속였다라는 문장이 주어 역할로 안긴 명사절이고요. 자, 음이나 미음은 명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이때 전성어미의 뜻을 아셔야 돼요.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를 연결어미라고 했고요. 연결어미가 있는 걸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는 문장은요, 여러분들 전성어미가 사용되어서 그 단어의 성격을 바꿔줍니다. 바꿀 전, 성격을 바꾸어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품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품사는 그대로 갑니다. 명사형으로 바꿔줬다 뿐이에요. 성격만 바뀌어져요. 자, 명사절이고요. 두 번째 문장 확인하세요. 비가 오다라는 문장과 농부가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문장 2개가 있는데요. 비가 오다라는 문장을 농부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린다. 즉 목적어 자리 속에 쏙 넣어보겠습니다. 형태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농부가 비가 옴을 간절히 기다린다. 명사형으로 바꿨죠. 근데 뭔가 어색해.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농부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자, 오다는 여러분 서술어 동사입니다. 동사인 서술어 오다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목적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 그러면 명사형 전성어미는 미음, 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춤추기, 잠자기, 먹기 다 명사형으로 동사를 바꿔준 거예요. 자, 큰 문장, 아는 문장의 주어는 농부가고요.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기다린다이고요. 당연히 간절히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려? 간절히.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간절히는 당연히 부사어겠죠? 그렇다면 안긴 문장의 주어는 비가고요. 오다는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어 목적격 조사 르를 만나 큰 문장 속에 목적어로 안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목적어 역할로 안겼고요. 이것은 자, 명사형 전성어미 D를 만났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명사절로 안긴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장미가 예쁘다란 문장과 장미 한 송이가 피었다란 문장을 합쳐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대상 하나 있네요. 똑같은 말 하나 뭐예요? 장미죠. 그럼 장미가 주어가 동일하네요. 장미. 그러면은 두 개를 합칠 때 주어 하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장미가 예쁘다를 어떤 장미야? 그 어떤 자리, 즉 관형어 자리에 쏙 넣어볼 건데요. 장미가 예쁘다라는 안긴 문장 속의 주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태가 바뀔까요? 예쁘다, 장미 한 송이가 피었다. 안 되죠. 형태 바꿔야 돼요. 관형사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다. 예쁜 장미 한 송이가 피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문장은 장미가 예쁘다란 문장과 장미 한 송이가 피었다란 문장 두 개가 만나서 한 문장이 된 견문장이에요. 이때 장미가 예쁘다란 문장이 관형사형으로 바뀌면서 주어가 탈락하고 예쁘다가 예쁜,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니은이 만나서 관형어가 된 겁니다. 체크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미 한 송이가 이거는 아는 문장의 큰 주어, 피었다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니은이다. 자, 용언에 니은을 붙여주면 관형어로 바뀝니다. 하지만 예쁜의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하는 역할만 바뀐 겁니다. 관형어가 된 거예요. 자, 관형어 역할로 안겼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시문 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책을 읽는다라는 책 문장과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앞의 문장을 어떤 책, 자,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어 자리에 문장을 쏙 넣어보겠습니다. 형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요즘 책을 읽는다가 안긴 문장이고 이 책은 어떤 책이다가 아는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이 책은 내가 요즘 읽는 책이다로 바뀝니다. 하나가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죠? 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합니다. 앞문장의 목적어가 뒷문장의 주어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대상일 때는 하나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어가 사라졌네요. 이 책은 내가 요즘 읽는 책이다 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들어간 겁니다. 자, 큰 문장, 아는 문장의 주어는 이 책은이고요. 서술어는 책이다. 자, 명사인 책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가 만나서 서술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안긴 문장의 주어는 내가고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읽는다죠. 읽는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들어가서 자, 관형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관형어 역할로 안긴 관형절이고요. 는은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형어 모여라. 그러면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품사에서 관형사, 이그저, 헌세, 모든 이런 것들은 그 단어 자체가 관형사인 거는 당연히 문장에서 관형어 일을 합니다. 볼까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문장 정확하게 문장으로 쌤이 만들어 볼게요. 두꺼봐 내가 너에게 헌 집을 줄게. 너는 나에게 새 집을 다오라는 문장이거든. 자, 그래서 헌이라는 헌과 새가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인 명사인 집을 수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형어입니다. 관형사는 관형어. 두 번째 관형어 만드는 것은 체연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이는 건데요. 관형격 조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어요. 누나의 옷이 아주 많다. 기억나요? 그때 누나의가 바로 관형어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시골의 밤은 아름답다. 주어 찾아봐. 밤은 서술어 찾아봐.
아름답다. 그러면 주어이면서 명사인 밤을 수식하는, 즉 채연을 수식하는 시골의는 당연히 관용어겠죠. 자, 관용절로 쓰이면서 관용어가 되는 거. 자, 문장이 관용어 되는 게 관용절이잖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문장. 자, 서술어 찾아봐랬어. 서술어 몇 개야? 2개네. 사랑하다와 많다. 서술어가 2개란 말은 문장 2개가 합쳐진 겹문장이란 얘기야. 그런데 이어지지 않았어. 안겼어. 어떻게? 사랑하는 관형사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는 관형절이야. 사랑하는이 누굴 꾸몄지? 사람들을 꾸몄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어가 됩니다. 자,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문장은 혼문장 2개가 합쳐졌잖아.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과 두 번째 사람들이 많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앞문장이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자리 관형어 역할로 안기게끔 형태를 바꿔준 거예요. 소리도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란 문장 합쳐볼 건데, 자, 소리도 없었다를 나에게 다가왔어. 근데 어떻게 다가왔어? 사실 이거 그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다가왔다란 서술어를 꾸미는 아이 어떻게 자리에 집어넣어 볼 거야? 즉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자, 그는 소리도 없이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 바뀌죠. 원래는 소리도 없었다라는 것은 소리가 없었다. 즉 주어 서술어로 된 문장이에요. 혼문장. 그런데 가라는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 도가 들어간 거예요. 보조사 도가 들어가도 주어는 주어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는 문장의 주어는 그는이고요. 서술어는 다가왔다입니다. 자, 안긴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소리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없이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사실은 나에게라는 거야. 얘들아, 부사격조사 기억나? 나에게, 에게에서, 깨까지. 부터 이거는 부사격 조사예요. 장소, 시간, 도구 등을 알리는 부사격 조사. 나에게라는 것은 부사어다. 보십시다. 그래서 소리도 없다는 소리도 없이, 즉 부사형 전성어미 이가 만나서 부사어가 된 겁니다. 자, 부사어 역할로 안겼고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이다. 손이 닳다. 나는 공부했다. 자, 손이 닳다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부사어 자리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손이 닳다란 문장을 안긴 문장으로 한번 넣어서 변형해보면 나는 손이 닳도록 공부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다고? 손이 닳도록. 자, 그래서 이거는 안긴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공부했다란 서술어를 꾸미니까 손이 닳도록은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어가 되니까. 자, 큰 문장의 주어, 아는 문장 주어 나는 서술어 공부했다고. 손이 닳도록은 안긴 문장 부사어로 안겼는데 주어는 손이고요. 닳도록이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서술어가 2개는 겹문장이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긴 문장이다. 자, 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겠죠. 당연히. 자, 부사형 전성어미 아까 앞에 이였습니다. 이번엔 도록이 들어갔습니다. 2개 배웠어요. 부사어 만드는 방식도 관형어와 똑같이 3개입니다. 첫째는 품사가 부사인 것은 당연히 부사어가 됩니다. 매우, 정말, 빨리 이런 애들. 책이 매우 낡았다. 매우가 낡았다라는 용언, 즉 서술어를 꾸미니까 부사어가 되고요. 또 체언에다가 부사격 조사를 붙이면 부사어가 됩니다. 아까 나에게. 대명사 나 플러스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가 만나서 부사어가 된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자. 서술어는 만나자고. 학교에서는 장소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는 빠졌죠. 아마도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자 이면 주어는 우리는이 되겠죠. 자, 부사절은요. 문장이 부사어가 된 케이스예요. 너는 손이 닳도록 빌어라. 주어는 너고요. 서술어는 빌어라죠. 쌤이 줄을 잘못 그었어요. 닳도록만이 아니라 손이 닳도록까지 연장해야 돼요. 손이 닳도록 연장해서 그게 바로 부사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지훈이가 그렇다라는 문장과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앞문장을 지훈이가 그렇다, 서술어 자리 비어있죠. 서술어 자리, 그렇다 자리에 키가 크다를 그대로 쏙 넣으면 서술어가 됩니다. 어떻게? 지훈이가 키가 크다 이렇게 돼요. 자, 주어는 지훈이가고요. 키가 크다 이게 바로 서술어가 돼요. 자, 그런데 안긴 문장의 주어는 키가고요. 서술어는 크다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서술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서술절은요. 서술어 역할로 안기는 문장은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전성어미가 없습니다. 없죠? 전성어미 없죠? 그리고 문장 전체가 그대로 쏙 들어가면서 마치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어는 한 개입니다. 지훈이가가 주어고요. 키가 크다. 이게 서술어예요. 마지막입니다. 영수는 무슨 일이여? 라고 물었다. 영수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따옴표 속에 가져와서 그대로 직접 이동한 거죠. 이거 직접 이동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큰 문장의 주어는 영수는이고요. 물었다가 서술어입니다. 자, 그러면 영수가 한 말 그대로 가져왔잖아.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고라는 어미가 쓰이고 그리고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직접 인용이고요. 이거 간접 인용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큰 따옴표 사라져. 말하듯이 하지 않아. 이건 책 읽듯이 해야 돼. 어떻게? 영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차이점 생각나요? 라고와 고의 차이. 따옴표가 있고 없고 차이. 자, 직접 인용은 어떻게 읽어라? 영수는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뒤에 거는, 밑에 거는 간접 인용은 영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약간 무미건조하게 딱딱하게 해야 돼. 이거는 간접 인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는 문장의 종류를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 다 나시나요? 요약 한번 해볼까요? 자, 안긴 문장 봅시다.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포함한 큰 문장. 안긴 문장은 자,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문장 성분이 되는 문장, 절이라고 했어요. 자, 명사절은요. 명사형 전성어미 기, 미음이 만나서 자, 안긴 문장의 서술어를 명사형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관형절은 당연히 여러분들 관형어 역할을 해야 돼. 주어나 다른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수식해주는 걸 바로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은, 니을, 던, 는, 은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부사절은 당연히 안는 문장에 서술어를 수식해줘야 돼. 동사유형사를. 자,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으로 뭐뭐도로, 뭐뭐개, 뭐뭐이 등의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입니다. 서술어를 주로 수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도 수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자, 서술절입니다.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으로서 아까 말했죠. 자, 서술절로 만들어주는 전성어미가 따로 없다. 즉 표지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인다라는 거. 길이는 목이 길다란 문장의 주어는 길이는이고 서술어가 목이 길다인데 마치 길이는도 주어, 모기도 주어 이렇게 주어가 두 개로 보인다라는 거. 자, 인용절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요. 자, 큰 따옴표 속에 한 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라고라는 자 조사가 붙고요. 그리고 간접 인용은 고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다. 이건 직접 인용.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 마쳤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